제가 목사 선교사인데 이런 어떤 경제나 노후 은퇴에 관한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또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젊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대학원에서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우리 지인분들의 은퇴나 노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은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최근에 가상화폐에서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하고 또 빚도 많이 지고 재기하기가 나름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분들이 이대로 다 실천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살던 분이 있다고 치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10%의 확률이 20%, 30%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정리해 봤으니 오해 없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냥 혹시나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게 가르쳐 주시면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또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읽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곳 아프리카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지극히 가난하면서도 출산율이 매우 높죠. 잘 아시죠? 그런 거는. 그 매우 출산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노후 대책입니다. 자녀가, 많은 자녀를 낳다 보면 그 중에 한두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문화적 배경입니다. 좀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보통 한 집당 3명에서 5명은 기본이고요. 5명 이상 되는 집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날의 양식조차도 없는데 애들이 막 5명씩, 6명씩 되는 집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전에 북한 고위공직자 출신인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북한의 그분들은 노후 대책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0세에 은퇴하고 나면 보통 65세 정도 되면 거의 죽기 때문에 노후 대책은 크게 걱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오히려 생소하게 생각하더군요. 우리나라도 사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상황이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현실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그러니까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퇴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고 또 건강해야 하고 배우자나 지인들도 인맥이 잘 갖춰질 필요가 있죠. 외롭지 않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위에 나열한 이 돈, 건강, 인간관계 이 3가지를 착실히 준비하는 지인들도 많이 봤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올려봅니다. 최근에는 카지노나 온라인 도박, 가상화폐나 주식시장에서 투기를 통해 가지고 가산을 탕진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오해와 조급함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는데 이 밀물, 설물에 휩쓸려 다니는 분들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시간을 밑거름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삶을 포기한다면 희망이 없겠지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다시 한 발 내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2번째는 건강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젊은 날 20대 후반에 헬스클럽을 오픈하고 한 9년 정도를 헬스클럽 관장도 하면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죠. 나이가 들면 낡고 점점 기력도 빠지고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조금 관리해주면 훨씬 낫겠죠. 자, 미래에는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직업군이 점점 더 다양하게 생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 직군이 발달하게 되죠. 건강하기만 해도 은퇴 생활을 훨씬 보람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에게 있는 나쁜 습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죠. 나쁜 습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목록을 적어 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어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잘 보이는 곳에 아니면 나만이 볼 수 있는 곳에 딱 붙여놓고 이 새로운 개선할 수 있는 습관을 한번 이렇게 노력해서 그 습관을 한번 몸에 익히는 노력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습관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몸에 숙달된 이 잘못된 습관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년 동안 만들어진 습관이 또 50년 걸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 내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그 나쁜 습관을 앞으로 최소한 1, 2년을 조금 노력한다면 분명히 개선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꾸준히 한번 노력해보면 자연스럽게 개선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노후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팁인데요. 우선 잘못된 만남을 줄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만남.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저 사람,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한테 뭔가 유익한 것이 있고 늘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만남을 꾸준히 이어오는데 뭔가 내 삶에 계속 플러스 요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유익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뭔가 로스만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죠. 이렇게 우리 각자마다 이 인맥을 보면 다 다양한 그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돌아보면 분명히 지난 날, 우리 젊은 날 살아왔던 시간보다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인생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은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과의 소통에 집중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꼭 누군가를 만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꼭 누군가 사람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만나고 그것만 능사는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좋은 그룹이나 어떤 좋은 어떤 소사이어티에 내가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근데 과거와 달라가지고 이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 속에서 잘 찾고 활용해 보면 각종 좋은 강연들,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 나를 어떤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좋은 강연들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도서, 어떤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도서도 물론 좋지만 맨날 동기부여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취미를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도서, 나의 어떤 재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책들, 이런 것을 한번 잘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서관도 너무 잘 돼 있고 공공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나 어떤 백화점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도 잘 뒤져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꾸준히 찾아서 읽고 강연을 듣고 하면 분명히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는 분들과 새로운 소통의 장이 자연스레 생기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지만 나쁜 친구는
어떤 술 친구가 필요할 때나 게임 친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찾죠. 예.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친구가 찾을 일은 없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좀 제약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과의 소통을 아예 단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술을 먹는 사람들과 술을 먹지 않는 우리가 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만남을 가져갈 수도 있는 길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꼭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을 기피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인맥을 잘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어보면 좋겠죠. A, B, C, C 쭉 해놔놓고 이름 적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막 칼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만남에 집중하다 보면 나쁜 만남이 자동으로 걸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단절한다기보다는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안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사람들을 내게 유익하지 않고 뭐 나쁜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버리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계속 미끼가 되고 밥이 되기보다는 관계를 정리해주면 그들에게도 왜 저 사람이 요즘 나에게 관심이 없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요즘은 내 개발을 하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조금 시간이 잘 안 나네, 어렵네 하면 그 사람도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 분들은 사실 만나보면 계속 실패담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정작 좋은 정보가 와도 사전에 잘라버리는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알리바바 창업자가 보면 그런 일에 여러 가지 얘기들 해놓은 것 중에 보면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현저히 다른 점들이 있죠. 어떤 좋은 정보를 주면 부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갖고 있는 역량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지 꼭 한번 항상 남을 분석하기 이전에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게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먼저 적어보라 그랬죠. 그리고 그 관계에 관한 정리도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정리 한번 더 하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에게 필요성이 떨어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을 헌신짝처럼 또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서 내가 버림받습니다.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온갖 정열 다 뺏기고 나서 나중에 헌신짝 처분 받으면 굉장히 섭섭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빈곤과 질병, 인간관계를 실패해버린 자에게, 이 무리에게 100세 시대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것이 현실화 딱 되면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40, 50대 중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두 번째가 자살이랍니다. 첫 번째가 암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자살이랍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예전에는 이 데이터가 보니까 그때 첫 번째가 암이었고 두 번째가 뭐 뇌출혈 어떤 심장마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사망 원인 40, 50대 중년의 사망 원인 두 번째가 자살이랍니다. 자, 그래서 현실을 냉철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도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면
이 재기할 수 있는, 마음만 잘 먹으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또 허락된 곳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만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사실 막노동판에 가서 어떤 정말 몸으로 땀 흘리면서 일해도 하루에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이런 엄청난 기회의 땅인데 오늘 낮에 그 유튜브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어딘가요? 어느 지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 나오면서 조만간에 최저 시급이 3만 몇천 원이 된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저희 애들하고 집사람이 2006년도, 7년도, 8년도까지 미국에 있었었는데 예전에 그 당시에 집사람이 미국에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당시 최저 시급이 12불이었대요. 그러니까 12불이니까 지금은 환율이 높지만 그 당시 환율로 칠 때 12,000원이었거든요. 그때 환율이 1,000원이 안 됐던 것 같으니까 어쨌든 10,000원에서 12,000원. 근데 지금 14년 만에 3만 원이 3만 뭐 한 1,000원 정도 된대요. 시급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인데 좀 어렵다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냉철히 보고 제가 목사 선교사 하면서도 이런 영상을 굳이 올리는 이유가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무슨 선교사가 이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냐? 아니요. 저는 제가 사업도 해봤었고 저도 사업하면서 어려운 적도 있어봤고 정말 아침에 눈 뜨기 싫을 만큼 이 자금 압박도 받아봤고 성공도 해봤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현실을 냉철히 보는 데는 조금 더 안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 지금 숨어서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정보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볼게요. 제가 3가지 근육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3가지 근육 만들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돈, 건강, 인간관계에 관한 이 3가지 근육 만들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근육이라 하니까 이 피지컬한 쪽으로 이 육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이틀에 하루 정도는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분명히 근력 운동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근육이 뻐근한 느낌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근력 운동. 자, 보면 우리나라는 가까운 동네에만 나가봐도 산책하러 나가보면 체육공원들 있죠. 그 정도의 근력 운동도 좋고 집에서 맨손으로 아니면 간단하게 아령이나 어떤 고무 이런 거 가지고도 운동할 수 있고 근데 최소한 30분 정도는 해줍니다. 근데 매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취미가 없는 분들도 이틀에 하루 정도 30분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고, 요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가 동작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 그리고 가능하면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공원을 걷는다든가, 집에 고정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계단 오르기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수영을 한다든가. 줄넘기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일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근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 이것도 시간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부지런히 계속 꾸준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동작 한 가지를 제가 추천해 보면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그냥 바닥에 누워서도 할 수 있지만 요가 매트 정도 하나 있으면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워서 자, 다리를 접어서 그러면 다리를 접으면 무릎이 세워지죠. 자, 그 상태에서 힙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이 동작 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것은 올릴 때는 조금 빨리 그리고 멈췄다가 내릴 때는 천천히 반복이 끝날 때까지는 힙을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든 상태에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예전에 제가 헬스클럽 운영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스트레칭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제가 회원들 데리고도 수업을 해드리고 했지만, 이 꾸준히 스트레칭을 잘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몸이 유연하고 좋습니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정말 이렇게 신체 유연성이나 어떤 혈액순환 이런 거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도 지금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복합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아주 유익한 동작들을 몇 가지 시연을 통해서 참 별걸 다 제가 영상을 올리겠지만 그런 기회도 아마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집에서 뭐 혼자 계실 때나 이럴 때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힙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뭐 음악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뭐 한 15개씩 한 3세트 하고 또 저녁에 또 한 15개씩 3세트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0개 정도를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강화는 기본이고 대퇴부, 힙부터 허벅지 앞쪽 뒤쪽, 대퇴 사두부, 대퇴 이두부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동작이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들었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는 안 가면서 자극을 줘서 무릎 그 관절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릎부터 등허리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15개씩 만약에 3세트를 할 경우에 15개를 하고 나서 힙을 이제 내리고 잠시 쉴 때 무릎은 세워져 있고 무릎을 좌우로 한번 바닥까지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그러니까 트위스트 동작을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합니다. 자, 요까지. 그러면 옆구리, 이 외복사근, 그리고 이 척추 길이근 굉장히 효과적이고 대퇴부 전체 스트레칭 효과까지 있습니다. 저 그 두 가지를 반복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육. 자, 첫 번째 근육은 몸의 근육 만들기. 자, 두 번째 근육은 연금입니다. 자, 경제적인 문제를 보완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이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선교사들은 이론은 알지만 저희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는 뭐 퇴직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일단 저희는 이론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지만, 자, 두 번째 근육은 연금.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근육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연금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0년 이상 꾸준히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시간이 길면. 그래서 10년보다는 20년 기회 있는 사람은 더 좋을 것이고 30년이면 더 좋을 것이고. 자, 그런데 저처럼 만약에 나이가 50이다. 50이면 예전에는 보통 60살까지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의 연배는 건강관리만 잘하면 70까지도 80까지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옛날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60까지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래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까지 만약에 한 달에 뭐 300, 400 버는 사람이 60부터 70까지 한 달에 150 벌 수도 있잖아요. 이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군도 많고 자격증도 많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근육에 만들기 위해서 건강관리만 잘하면 두 번째 근육연금 기간도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10년 이상 꾸준히 생각을 하고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죠. 시작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하면 하는 만큼 남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연금펀드 이런 거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 뭐 동생한테도 추천하고 주위 지인들한테 현직에서 뭐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분, between the jobs,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금 권면을 많이 드리는데, 멈추지 말고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이 운동을 멈추지 말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뭐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넣으면 좋겠지만 수입이 없어가지고 뭐 일당으로 알바 정도 하더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하지 말고 최소한이라도 해보라고 추천합니다. 그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길 바라고. 그럼 마지막 근육은, 세 번째 근육은 지식 쌓기. 자, 지식 쌓기는 이게 저는 앞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은퇴하면 뭐 부부간에 여행이나 다니고 뭐 맛있는 거나 먹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남자들의 바람보다는 이 여자분들은 보통 뭐 평균적으로 보면 남편하고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여기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 남자분들은 은퇴 후에 나이 70이 돼도 70대 중반이 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내에게도 아내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육은 지식 쌓기인데 좋은 강연이나 도서 그리고 내 관심사를 이제 글도 적어보고 메모해보는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 관심 분야를 꾸준히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 자, 그러다 보면 보통 3년 정도 이 습관을 들이다 보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세 가지 근육 만들기가 이제 각자의 생활의 질을 이제 완전히 바꿔주게 되겠죠. 경제, 건강, 지식까지 쌓아지면. 자, 그러면 이거를 갖춘 자에게는 이 인간 관계, 특히 부부 관계, 어떤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동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관심 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이 연관성을 이제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나의 잘못된 습관, 개선될 습관 적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지식 쌓기라는 이 어떤 근육 만들기 저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뭘 하고 시간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헛송하던 시간을 내가 강연도 듣고 책도 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어떤 취미를 개발하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도 와,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멋있다. 사는 모습이 참 멋있다. 그리고 주위 이웃이 볼 때도 모범이 될 테고. 그러면 행복하면 밝은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테고 그들에게도 임파테이션 돼서 그들의 생활도 개선이 될 테고. 자, 이런 것을 굳이 목적을 두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선이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한번 올렸지만 뭐 카스토리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우리 이제 중년들은 카스토리나 페이스북은 그래도 익숙하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 한번 글쓰기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 오래전에 그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나마 그때 애들 때문에 애들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가족들 이제 이렇게 좀 챙긴다고 사진을 그래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그나마 최근에 싸이월드 계정이 복구되면서 예전에 사진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사진을 안 잃어버리고 어딘가에 이 온라인 속에 저장해 놓는 게 좋겠다 싶어 저장해 놨는데 지금 우리 20대 다 훌쩍 다 장성해버린 아이들의 어릴 때 모습이 거기에 그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SNS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정도 회사들은 뭐 거의 없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 회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 정보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일기를 써도 되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적어도 되고, 공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뭐 지식들 올려도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속에서 또 좋은 인맥들이, 서로 관심이 비슷한 인맥들이 생기고,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이런 습관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는 것을 공유하면, 또 어떤 곳에서 음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꼭 뭐 생각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이런 좋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를 해보다가 또 글쓰기가 잘 되면 또 이런 유튜브 영상도 담아놓으면 지금 내 목소리, 지금 또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모습이 또 고스란히 이렇게 영상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만 봐도 야, 내가 1년, 2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젊었네. 저 때는 어땠네. 저 때는 말을 저렇게 했네. 저 때는 내가 말을 저 정도밖에 못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이 저 정도 수준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좋은 이게 공간이 되리라 봅니다. 꼭 무슨 저도 만약에 젊었다면, 지금 젊은 상황이라면 유튜브에서도 또 좋은 사업 아이템도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뭐 선교사로 목사로 어떤 직분이 바뀌기 전에는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모든 공간이 사업 아이디어로 많이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담아보다 보니까 나도 젊었을 때 같으면 또 여기에서 어떠한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유튜브라는 이 공간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나올 수도 있는 곳이고 하니까 여기서 뭐 소셜 네트워크도 만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우리 연배에서 고민하는 부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뭐 현재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지만 여기서 보고 느끼는 거,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또 여기에서 생각하고 발견해서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소셜 네트워크 쪽에나 아니면 유튜브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내가 그거 해서 뭘 하겠냐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내 일기장처럼, 내 앨범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누군가에게 이 정도 정보는 조금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영상을 공개하고, 아니면 내 일기장이나 나만 그냥 보는 정도로 활용하고 싶으면 영상을 비공개로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관리해 보시면 또 생각지도 않은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정리하죠.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심신이 건강하며 인간관계까지 달라지는 놀라운 결과를 모든 분들이 맛보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20년 후쯤에 제 나이 70이 넘고 또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동생뻘도 있고 선배뻘도 있겠지만 20년 후에 오늘 이 영상을 돌아보면서 함께 웃을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